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던 이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이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는데요. 자,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그동안 잘못됐던 인사를 바로잡은 균형 잡힌 인사다, 이제 이런 평을 내놨고요. 이 반면에 야권에서는 검찰 대학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이제 19년도 6월인가 7월에 이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대검과 그리고 법무부까지도, 법무부도 일부, 그다음에 중앙지검, 청와대도 일부, 이런 정도의 그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로 중심으로 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죠. 그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였어요. 그때 이제 대검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뭐 저는 그 법사위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아 있으니까 그때 지켜봐 달라고 이런 아주 여유 있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정말 수백 명의 그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 상당한 검사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사관까지도 수백 명이, 100여 명 이상이 투입이 된 그 수사의 내용은 아주 초라했죠. 정말 공소 제기 사실에서부터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의, 무슨 이상한 목적에 휘둘린 것 아닌가 할 정도의, 과거 윤석열 총장 그 사단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최시중 씨인가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한테 이상득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 박근혜 특검 때 와서 성과를 낸 거에 보면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미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미 그런 인사가 예고됐었습니다. 그 인사는, 이번의 인사는 사실 책임에 대한 그 시정 요구를 하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6개월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아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었고 비어 있는 자리도 많았고, 또 그에 따라서 직렬 이동, 수평 이동이 필요한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이제 혼합된 인사였지만, 뭐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그 잘못된 수사와 그 수사기관에 대한 잘못된 운영을 이번엔 좀 책임을 묻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무슨 윤석열의 무슨 뭐 한 거다라는 말을 저는 뭐 어느 정도 반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의 그 추천권을 잘 행사한 그 대통령 제도에 있어서의 그런 시스템의 행사였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누굴 표적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권이란 것이 내가 인사권자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이 정권은 필요하면 인사권은 내 것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지금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룰들을 다 깬 인사였고요.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 이렇게 칭찬하던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노골적으로 하여튼 핍박을 하면서 손발을 다 잘랐어요. 저는 그중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역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고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을 여당 대표를 한 사람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 총선을 앞두고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왔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선거사범도 처리해야 되고 중요한 사건 수사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여당 의원 신분을 가지고 가 있어요. 이것부터 아주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고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그다음에 그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들 좀 중요 수사 중에 있는데 작년 7월 달인가 임명이 되어서 7달 채 지난 7달인가요? 5달 겨우 넘었는데 다 해체하고 대검 참모 8명 중에 감찰부장 한 분 빼고는 몽땅 다 허쳤어요. 그것도 다 좌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강변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이 다 내친 인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이전에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환경비서관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수사를 환경부 장관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동부지검장, 동부지청부장 다 옷 벗거나 자천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보이고 있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깨고 검찰 수사팀을 방해한 그런 아주 나쁜 인사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인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 수사 방해를 위한 어떤 인사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개혁을 방해한 수사가 아니었나, 개혁의 방패막이로 수사권을 남용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아실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검 이번에 새로 대검 간부들 인사들을 보면 형사부, 강력부, 특수부, 기획통, 공안부 이런 다양한 인사들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특수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부도 있고 기획검사들도 있고 공안검사 있고 형사부 있고 공판부 검사 다양한 직군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대검이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검찰 전체에 어떤 정책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들이 들어가서 참모진을 꾸리는 게 맞죠. 그러나 그전 윤석열 이 직전의 대검 참모들은 거의 특수통 일색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런 것을 바로잡는 균형을 갖춘 인사가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수사방해 부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전제 논거가 그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쉽게 말해서 법원이랑 비슷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조금 돌려 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검이 수사 지휘하는 게 과연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 사법농단 사태 아실 겁니다. 일선 법원에서 그 재판하는 것을 대법원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다 처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검에서 일선청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것은 이런 수사권 독립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권고들을 계속했습니다. 대검은 일선청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지양해라. 그리고 대검은 그 정책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해야 된다. 이런 권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검의 수사팀을 해체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저는 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이 앞뒤가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과 검찰은 조직 원리가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은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이 외부의 권력이나 부당한 힘으로부터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검찰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처음 임관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정을 할 때 누군가는 시정을 해야 되고 국가 전체 검찰권의 행사가 통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대검의 수사 지휘가 준사법기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종걸 의원님과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인사권자의 판단,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 네 분 다 오늘 공개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공소장은 수사의 결과거든요. 그 검사의 결과인 공소장에 대해서는 또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잘못된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사가 어떻게 공소를 제기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그 공소에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했냐가 결국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인사권자가 이 수사가 잘못된 것 같다,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그 간부들을 교체하겠다, 잘못된 거죠.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정권의 수사를 하게 되니까 수사권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 수사의 결과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수사라고 정을 치는 것, 잘못된 거 아닐까요? 공소장도 보지 않고 그 공소에 대한 판결 걸러 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로 봐야 될 수가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2018년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처음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 수사 종결권은 경찰한테 주고 검찰은 특수수사라든가 부패수사, 기업수사, 특정된 문제에 제한돼서 특수부를 강화하고 형사부를 축소하자. 어느 사이에 지금 이 정권의 방향은 형사부 강화, 특수부 축소 바뀌어 있습니다. 아니 경찰대에서 1차적 수사적 종결권을 준다고 하면서 검찰의 형사부를 강화한다?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구나 지금 형사부, 여러 기획부, 검사를 많이 배제하겠다. 조국 민정수석 2018년 얘기했던 것 자체도 검찰이 잘하는 특수부 하나에서 검찰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고, 민생범죄 1차 수적 종결권은 검찰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정부 방침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검찰계의 방점이 뭐냐? 전혀 납득할 수 못하는 말씀이시죠. 네, 검찰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최근에 단행됐던 인사 문제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이종걸 의원께 반론 기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네. 지금 직제 개편안이 이미 공판부와 형사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후속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또 예전에는 무슨 그것은 골격에 관한 우리 검찰 직제에 관한 판단을 좀 잘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든 간에 검찰 개혁의 지금부터 끝까지의 모든 그 통할하는 원리는 1차적 수사권, 직접 수사권 이런 것들을 우선 검찰에서는 2차적 수사권으로 바꾸고 또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특수부나 반부패 수사부나 이런 것들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판과 형사부의 그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변화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미애 장관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로의 그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정권의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전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쭉 내려온 전두환 기존의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검찰 대 검찰의 형님 동생 하는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새로운 대통령의 그 지시와 추천을 서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탈검찰 방식의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농단이다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문무일 총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것이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급격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더니 사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뭐 난 거기에 대해 의견이 없다. 다만 검찰의 올바른 자리, 앞으로의 그 검찰의 역할이 더 이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은 보니까 조국 장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을 이제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그 가족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다행히도 국민들이 모여서 조국소라고 하는 팻말은 내리고 네. 또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지지라는 것도 내리고 다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100만이 모인 국민들의 뜻이 검찰개혁이라는 그 주요 태제를 그대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 저는 네, 이 의원님 아까 그 변화본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아직 그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그에 대해서 그 판정하는 인사를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전에 하셨거든요. 검찰개혁 네. 지금 이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에서 나오는 여러 부실 수사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낸 것이 바로 공소장인데 공소장 자체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무죄가 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평가가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수사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그건 뭔가 조국 장관이라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표적적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 외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이후에 뭐 청와대 영장 청구를 해서 그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네, 그 문제는 보이는 잠시 후에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울산 수사에 네, 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제 주영 자, 의원께도 반론 그런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 검찰 개혁이라고 내세운 것의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개혁이라면 임기 초부터 시작했어야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적폐라 그래서 적폐 수사라 그래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수사할 때는 즐기고 박수를 치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우리 편이겠거니 해서 임명을 해놓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을 이제는 내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지만은 자기들에게 저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알고 수사 과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전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 토론에 나와보면 압수수색을 몇십 건 했다. 수사 결과가 빈약하다 그러는데 내용 하나하나 보십시오. 자녀의 이 허위 인턴 증명서들, 그다음에 장학금 관계,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수사가 돼서 클리어돼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듣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중죄를 지어야만 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은 제기된 위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수사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이나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사 내용 별거 없다, 과하다, 검찰 과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적폐 수사할 때는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을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네.